읽죠. 상사는 문도면 상사는 문도면 근이 행지하고 근이 행지하고 중사는 문도면 중사는 문도면 약존 양무하고 약존 양망하고 뭐라고 읽으셔요? 양무하고? 저기 예술 묻잖아요? 아니 망인데 뭐라고 읽으세요? 예. 그리고 하사는 문도면 하사는 문도면 대소지하니 대소지하니 불소면 불소면 부족 이의도라. 부족이도다. 고로 건원에 유지하다. 고로 건원에 유지하다. 명도는 양매하고 명도는 양매하고 진도는 약퇴하며 진도는 약퇴하며 이도는 약뢰하고 이도는 양뇌하며 상덕은 약곡하며 상덕은 약곡하고 대백은 이거 사실은 태라고 읽어야 했는데 대백은 약욕하고 대백은 약욕하고 광덕은 약 부족하며 광덕은 약 부족하며 건덕은 약투하고 건덕은 약투하고 질지는 약투라하다. 질지는 약투하다. 예, 똑같이 투예요. 하나는 사람인변이고 하나는 물수변이고. 대방은 무하고 대방은 무하고 대기는 만성하며 대기는 만성하며 대음은 희성하고 대음은 희성하고 대상은 무형이라 대상은 무형이라 도은 무명이라 도은 무명이라 부유도라야 부유도라야 선시 차성이로다. 선시 차성이로다. 도에 대해서 사람들의 접근 방식을 여기서 분류해 놨어요. 마치 우리가 아까 요즘에 미투 운동의 결과에 대해서 그거 가해자로 지목받는 사람들이 사과하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사과하는 사람, 안 그렇다고 하는 사람, 또는 앞에서는 시인하면서 사실은 뒷구멍에서는 따로 뭐 하는 이런 세 부류를 우리는 요즘에 보는데 지난 정권의 권세를 누리던 사람들도 보면은 그들은 한결같이 전부 다 부인해요. 한결같이. 그리고 특히 가장 교육적이었던 장면이 어떤 거였냐면 누구도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교육적인 그런 장면을 우리는 계속 봐왔어요. 참. 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그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실권자가 최순실이었는데 그걸 제일 권력을 누렸던 애들 뭐 이재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도 최순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최순실을 알았냐면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고 알았답니다. 우병우나 뭐 이게 당최 이게 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보는 듯한. 그런데 그거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대단한 인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권사님께가 남자 휘둘러가지고. 대단하죠. 예, 대단하죠. 대단한데 그렇죠. 사람들의 반응이 그 사람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모두들 그를 모른다고 말하니 그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자, 여기 자, 도에 대해서 그럼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보이는가? 상사, 중사, 하사, 뭐 이렇게 또 하사 아닌 그런 네 부류로 지금 나눴어요. 상사, 가장 뛰어난 사람. 문도, 도를 들으면 근위행제, 부지런히 행하는 거예요. 도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막 부지런히 가요. 중사, 보통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문도면 약존약무해. 도를 들으면 약 뭐뭐와 같이 하냐면 있는 것 같이, 약무 없는 것 같이. 그래서 이게 이 존망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있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 중사는 쉽게 말하면요, 도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는 그런 거 그런가 아닌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보통 저기는 그게 그럴듯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근데 하사는 문도면 대소지예요. 이 낮은 사람들은 우리는 지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도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낮은 도 쪽의 차원과 낮은 사람은 도를 들으면 대소제예요. 크게 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 웃을까요, 이게 도대체? 왜 도를 들으면 왜 웃을까요? 그렇게 웃는다는 거죠. 그런데 불소면 부족의 도예요. 웃지 않으면 이게 부족의 도예요. 도라고 할 만하게 부족하다. 예. 근데 이것은 말하자면 웃지 않는 경우는 네 번째 부류인 거죠. 상사, 중사, 하사. 하사보다도 더 아닌 도와. 이렇게 웃지 않는 그런 경우는 도라고 여기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여간 그러므로 건언에 유지하다. 그러므로 건언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러한 말이 있어요. 유지. 이걸 건언을 이 책으로 안 보면은요,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명도는 양매하고 밝디 밝은 도는 마치 어두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진도는 약태, 이렇게 나아가는 도는 마치 물러서는 것 같고, 이도는 약뢰하고, 이는 평평하다는 거예요. 평평한 이는 평평한 도는 양뢰. 뢰라는 것은 어그러진 거예요. 구불구불 어그러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덕은 약국하고, 이 뛰어난 덕은 골짜기와 같고,
태백은 약욕하고 크게 그 흰 것은 마치 검은 것과 같고 이 지금 욕은요 이게 우리가 욕하다 하는 욕이잖아요. 이 욕은 지금 보면 근데 이게요 앞에 검은 흙이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야 말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게 서로 돼가지고 그래서 너무나 그 깨끗한 것은 아주 시커먼 것 같아요. 그리고 광덕 넓은 덕은 그 넓은 덕은 약 부족 마치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건덕 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뚝 선 것을 말해요. 건. 그러니까 우리가 대안의 건하니 뭐니 이런 거 그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뚝 선 녀석. 그러니까 건덕. 우뚝 선 덕은 약투예요. 투. 이것은 이 구부정한 모습이에요. 투. 구부정한 것 같고 질지는 이 진은 참이지 않습니까? 질이라는 것은 바탕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꾸미지 않은 순수한 그런 거죠. 이 꾸미지 않은 참됨, 순수한 참됨은 약투라. 투라는 것은 이건 이 변화무쌍한 것을 말해요. 이 투라고 하는 것은 변할 투자거든요. 대방은 무하고 큰 방이라는 건 모서리 방자거든요. 우리가 사방 네 모서리예요. 동쪽 모서리 동방, 서쪽 모서리 서방, 남방 남쪽 모서리. 크나큰 사방은 무우 모퉁이가 없어요. 그리고 대기만성이에요. 크나큰 그릇은 만성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만자를 갖다가 제가 이 대기만성이라는 것을 처음 접한 것이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담임 선생님이 제가 이제 보문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요 아침에 오면 꼭 칠판에다가 처음 오시면 꼭 칠판에다가 이렇게 사자성어 그를 꼭 아침마다 적어 주셨어요. 아침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우리한테 애우게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선생님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몇 달 하시다가 공립학교로 가셨어요. 강경상군가 그렇게 가가지고 전 그 선생님이 참 더 오래 계셨으면 참 좋았겠는데 라고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진짜 좋은 데를 나왔어요. 제가 고등학교 갈 때는 그 학교 불교학교라고 저는 막 안 간다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막상 학교를 가보니까 선생님들이 진짜 좋은 분들을 예전에는 사립학교에서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리고 사립학교가 이제 봉급을 많이 주고 대우를 잘해주니까 이제 그 당대에 그래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적지 이렇게 제가 공부하면서 좋은 선생님이 있는 두 집단을 봤거든요. 하나는 보문고등학교였어요. 보문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진짜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참 많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좋은 선생님이 있는 그 집단이 그 민족문화 추진의 국외연수. 거기에 그 어르신네들이 진짜 실력들이 되게 좋으셨어요. 그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들이 실력이 좋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실력 좋다고 하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썩 실력이 좋은 분들이 아니에요. 그 미안한 얘기지만 이 성백효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요. 그분 위대 선생님들, 그러니까 저를 가르쳤던 그 동초 이재능 선생님, 제 사부님이죠. 또 그리고 이 우전 신월 선생, 이런 분들은요 진짜 대단했어요. 학식이 보통 그 학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대기만성도 제가 고등학교 때 이게 처음 한 건데, 그때는 이 대기만성을 어떻게 해석해 주셨냐면, 크나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했어요. 늦을 만자로. 근데 이 만자는 이 도울 선생이 아주 잘 지적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부정어다, 부정어.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 거의. 예, 그렇게. 그렇잖아요. 큰 그릇이 어디까지가 큰 그릇이라고 봐야 되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릇 얘기하면 뭐 조그만한 종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야, 다라 뭐 이제 이런 거 생각하는데, 정말 큰 그릇이라는 건 골짜기 같은 큰 그릇, 또 골짜기보다 더 큰,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그릇도 자꾸만 우리가 크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기만성은, 큰 그릇은 제가 이 노자 강의를 쓸 때만 해도 제가 뭐라고 썼냐면 늦게 서야 이루어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역시 이것은 전체 용법으로 보면은 부정어예요. 지금 여기서 계속 사기. 그렇기 때문에 크나큰 그릇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맞아요. 도울 선생이 저 말씀 하나는 제대로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음은 이성하고, 크나큰 소리는 희성, 그 소리가 드물다 해요. 거의 들을 수가 없고 해요. 이것도. 이때 희자는 앞에 뭐가 있는 것 같으냐면 벼화변이 있는 것과 같아요. 드물 희, 우리가 희박하다, 희미하다, 이제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드물 벼. 그래서 이 크나큰 소리는 들을 수가 없고, 크나큰 형상은 무형이라, 크나큰 형상은 형태로 드러나지 않는다. 형태로 드러나지 않는다. 도은 무명. 도는 무명의 은 숨어있다. 도는 뭐라고 규정 지을 수 없는, 뭐라고 이름할 수 없는 그곳에 숨어있다. 부유도라야. 오직 도라야. 즉 도만이 선시차성이요. 시작을 선시 잘하고, 차 또한 그렇게 하여 완성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 오직 도만이 좋은 출발을 하면서 또 좋게끔 결말을 이룬다. 시작과 끝을 잘. 그래서 우리가 출발이 잘못되면 말이죠, 기결도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은 잘못되었어도 가면서 좋아지겠지라고 하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첫 출발을 참 잘해야 돼요.
가능하면, 네, 가능하면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상사, 중사, 하사 이 불소 부족의 도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도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는 건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쉽게 여기서 쓴 것처럼 웃지 않으면 도라할 만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는데 그건 억지로 그런데 그건 말이 잘 안 돼. 이게 도대체 뭔가 뭐 몇 가지 해석 방식은 있어요. 웃지 않는다면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랑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도라고 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니까 도라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게 한 방식이고 또 한 방식은 웃지 않으면 도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도라고 하는 거에 가까이 하기에 부족하다. 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억지로는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 능력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준표시 한번 해보시죠. 상사는 문도면 분들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 먼저 우리 예. 미안하지만 되게 무식한 방법 돌아가면서 하기 우리 진복 씨부터 한번 생각을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잠깐 어떤 생각?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상사는 근행 부지런히 행하고 그리고 중사는 약존약무 긴가민가 먼저 이러고 하사는 왜 웃냐고요 이게. 예. 이게 재밌어서 웃는 거예요? 아니면 비웃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렇겠죠. 상사는 그 도를 이제 숭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지런히 행하고 중사는 그걸 완전히 믿지 못하니까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무시하기도 하고 하사는 그게 도라는 게 뭐냐 도대체가 웃기는 거다. 그러니까 이 중사는 그래도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은데 그냥 그 정도로 하는데 하사는 그게 무슨 도라는 게 뭐냐 그래서 웃기는 거지. 그런데 아주 불쏘면은 이 사람은 도라는 것이 도대체가 뭔지를 전혀 감각도 없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게 해석하니까 뒤가 조금 풀리는 것 같기도 해요. 하사는 근데 지금 그렇게 이게 하사 상사 중사 하사 또 그 열애 네 부류로 했는데 그냥 상사 중사 하사 세 부류로 본다면 하사는 도를 들으면 크게 비웃어. 근데 만약에 그들이 웃지 않는다 하사가 그러면 이거는 도라고 하기에도 이건 도에도 이건 되지 않는 거다.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어요. 예. 지금 그 말씀 들어보니까 자 하여튼 지금 이제 말하자면 비웃는다 이런 거죠. 우리 예 홍석 씨는 같은 이제 예?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상사는 도를 들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도가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아주 뭐 열심히 근위행기하고
중사는 도를 말해주면은 아 이게 저게 진짜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있냐 없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 하사는 도를 들으면은 그것이 잘못됐다 엉터리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비우는 것 같아요. 엉터리다 그게 맞지 않는다 도가 아니다 엉터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비웃는데 만약에 하사가 비웃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도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뒷부분에 이제 도라는 것은 거기 있는 대로 막 그 뭐 이게 뭐 명도는 양미하고 진도는 약태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하사들은 이게 명도가 양미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웃는 것 같아요. 비웃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라고 말하면 제일 앞에 뭐 도라고 말하면 참된도가 아니다 상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것처럼 하사들은 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도를 얘기해 주면은 비웃는 게 아닌가. 이거 적어도 하사들이 비웃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도가 아니지 않은가라는 것이 노자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제법 가까워졌어요. 자, 종필 씨도 꼭 이걸 이제 도를 가지고 이제 학문이라고 하는 배움에 대해서 그 도를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우리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필요성을 알고 그것을 그 부지런하게 공부를 이렇게 학문을 익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그 이렇게 지식이 있고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그래서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고 부지런하게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뭐 공부하기는 해야 되는데 근데 돈을 벌어야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뭐 그까짓 거 뭐 있으나 없으나 공부를 하나 안 하나 돈이나 열심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 뭐 필요하기는 해. 그러나 나의 현실적으로는 나는 이게 좋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또 하사는 그거 뭐 해봤자 뭐 아유 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하셔 이렇게 비꼬고 이렇게 비웃는 그런 것 그거야 밥이 나와 쌀이 나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크게 웃고 조소하고 이렇게 비웃는 것 같은 사람이 있지 않는가. 또 그거에 대해서 전혀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냥 아무런 대꾸 없는 표정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또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귐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럴 때 그런 느낌을 정말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이제 수업하고 하러 오고 이러는 것도 이렇게 그 사람들마다 친구들마다 그런 모습들을 조금씩 이렇게 보게 된 것 같아요. 도도 그렇지 않나 싶어요. 무슨 한국 공부한다고. 예, 그러니까 무슨 한국 공부한다고. 또 제가 수업하는 제가 가르치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도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 나이에 무슨 지금 그림 그려서 뭐 해? 아니 그 나이에 지금 그거 사물놀이 배워서 뭐 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꼭 그런 것들을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들, 그 중요성에 대한 것들, 이런 걸 도를 통해서 노자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걸 보면서. 그럼 그 맨 끝에 불 쏘면 부족 이의도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불 쏘면, 그러니까 웃지 않으면, 이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거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생각. 그런데 오히려 지금까지 그 노자 도덕경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봐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도에 더 가깝다고 하지 않느냐. 왜냐면은 무지무욕한 사람, 그 상태, 그것이 바로 도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뭐 근면하고 그래도 긴가민가하고 또 크게 웃고 이런 어떤 것들을 전혀 그런 사람들보다도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 그 상태라야 정말 도가 아닌가. 하사가 바로 그런 상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어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그 다음 한번 또 해보죠. 왜 낮은 사람은 도를 들으면 크게 웃는가요? 여기서의 낮은 사람은 학식이 낮은 사람과 같은 말인가요? 아니네. 학식이 높을수록 웃는 사람이기 십상이지. 놀랍나? 그런데 사실이 그런걸? 노자 전편 곳곳에 이들을 경계하는 말들이 실려 있고 장자는 이들을 매미와 비둘기로 비유하였네. 붕새는 구말리나 올라가서 날개 밑에 충분한 바람이 쌓인 뒤에라야 비로소 바람을 타고 푸른 하늘을 등진 채 남쪽을 향해 날아. 매미와 비둘기는 붕새를 비웃지. 우리는 힘껏 날아야 느릅나무 가지에 머무르고 때론 이르지 못해 땅바닥에 떨어진다고. 어떻게 구말리나 날아간단 말이야. 세상의 학식 높다는 이들이나 지혜롭다는 이들은 이처럼 작은 지혜에 머물지. 도에 이르는 큰 지혜를 모르니 도를 듣고는 비웃는 게야. 이하의 내용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성 아닌 성 싶어 당최 헷갈리네요. 나보다 낫군. 보통 사람쯤은 되니 밝은 대낮이 보이나? 어둠이 오면 그제야 낮이 밝음을 알지. 강물의 흐름을 본 적이 있나? 거꾸로 흐르는 것 같네. 낙엽이라도 띄어보아야 상류서 하루로 흐르는 것을 알지. 발 딛는 땅이 평탄하지. 멀리서 보게 꾸불텅거려 보여. 어디서건 조근조근한 배 푸름을 덕이라 하네만 온갖 것 받아들이는 골짜기처럼 묵묵히 있는 이들이 있어 말없이 있으면서 괴로워하는 지식들을 품어주는 부모처럼 그것이 뛰어난 덕이지. 모든 색을 받아들여 애초부터 검은색 같아 보이는 것이 너무나 흰색이고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니 너른 덕이고 도토리 키재기들을 뛰어넘는 어색함이고 구차함이니 우뚝 선 덕이고 절로 그러함에 따라 변덕스러울 만큼 끊임없이 바뀌니 꿈이 없는 참됨이야. 큰 건물의 미로 같은 길을 건너라면 어디가 어딘지 끝이 있는지 당황들해. 하물며 그보다 더한 것이라야. 그러니 모퉁이 없는 크나큰 사각형이야. 지금도 우주는 끝없이 만들어지고 파괴되고 있어. 그러니 이루어짐이 없는 크나큰 그릇이야. 지구가 도는 소리가 들리던가? 아님 꿈의 형상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러니 크나큰 소리는 들을 수 없고 크나큰 형상은 형태가 없다네. 노후가 북해에서 놀 때 태음을 지나 현궐로 들어가 몽고귀에 이르러 한 선비를 만났다. 그 선비는 눈이 깊고 귀밑머리가 검으며 목이 굵고 어깨가 솟아 올라갔으며 위 몸뚱이는 풍성하고 아래 몸뚱이는 바싹 말랐다. 그런데 불어오는 바람에 맞추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다. 그러다가 노후를 보고는 가만히 춤을 그쳐 그 팔을 내리고 비석 뒤에 가서 숨었다. 노후가 그리로 가서 보니 그는 마침
귀갑에 걸터 앉아 조개를 먹고 있었다. 노우가 말을 붙이기를 오직 나만이 군속을 등지고 무리를 떠나 육합 밖을 살펴본 자이니 내가 아니고 또 누가 있나. 나는 어려서부터 떠돌아다니기를 좋아하였고 자라서는 게으르지 않아 사극을 두루 다니고 오직 부금만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왔다가 그대를 만나게 되었소. 그대야말로 나의 친구가 되겠소? 하였다. 그러자 그 선비는 입을 크게 벌리고 껄껄 웃으면서 아, 당신은 중국 사람으로서 어찌 이렇게 먼 데까지 오셨소? 그러나 여기는 오히려 해와 달빛이 비치고 뭇볕들이 빛나며 음양이 운행하고 사시가 나타나는 곳이오. 그러나 이곳은 내가 누리는 이름이 없는 땅에 비하면 오히려 안방의 중간쯤밖에 안 돼요. 나는 남쪽으로 강량의 야에 놀고 북쪽으로는 침묵의 향에서 쉬며 서쪽으로는 아득한 곳까지 가고 동쪽으로는 홍몽의 끝까지 관통하오. 그래서 그 아래에는 땅이 없고 그 위에는 하늘이 없으며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소. 그 밖에는 태육의 끝이 있소이다. 그 나머지는 일거에 1000마일이나 되는데 나도 아직 거기는 가보지 못했소. 지금 그대의 논의는 여기에서 시작하였으면서도 궁극까지 보았다고 자만하니 어찌 나의 경주와는 요원하다 하지 않으리오. 그대는 잠깐 여기 있으라. 내 10,000과 9,000 밖에서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어 여기에 오래 머물 수가 없어. 하고 그 선비는 팔을 벌려 몸을 솟구치자 어디로 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노우는 하늘을 우러러 그의 가는 자취를 보다가 보이지 않게 되어 수레를 멈추었다. 그러나 마음에 기쁘지 아니하여 꼭 무엇을 잃은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 그대